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마치 링에 나오는 사다코처럼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다. 옷도 사다코처럼 소복이었다. 그런 꼴을 하고 전봇대에 몸을 기댄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보자마자 나는 뭔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피해 돌아가려 했지만 그 여자가 나를 봤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내 아이 못 봤어? 내 아이 못 봤어? 내 아이 못 봤어?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몰라.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 하지만 여자는 내 아이 못 봤어? 이렇게 계속 묻기만 할 뿐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대충 저기로 1km 가면 나오는 공원이 있어. 이렇게 소리를 치고 도망쳤다. 그래서 여자는 끈질기게 따라와 정말? 정말? 이렇게 말하며 공원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왠지 여자를 속여 넘긴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런데 그 와중 앞에서 순찰 중인 경찰차가 보였다. 나는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 경찰차를 멈춰 세운 후 아까 전에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공원으로 가서 그 여자를 병원에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이나 신지한 얼굴로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잊어버리세요. 그곳에 엮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부터는 절대로 원래 다니던 길 말고 그쪽으로 돌아서 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지도를 그려 내게 건네주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다른 경찰관 한 명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게 말했다. 두 번 다시 밤에 그 길로 지나다니시면 안 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경찰관이 그려줬던 그 길로만 다니고 있다. 다섯 살 딸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도중 신사에 들러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3번 연속 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도 있나 싶어 놀라 집에 돌아갔다. 그런데 돌아온 나와 딸을 보더니 아내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그거 뭐야? 의아해서 돌아보니 딸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강아지 인형 대신에 신사에 있는 작은 장식 사자석상 한 쌍을 껴안고 있었다. 딸에게 묻자 신사에 있을 때 신주 같아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갑자기 딸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다는 것이다. 그때 안고 있던 강아지 인형이 남자에게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더니 그대로 남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신사에서 내내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남자를 본 적도 없었다. 바로 신사에 전화해 물어봤지만 딸이 본 것 같은
그런 차림의 신주는 없다고 했다. 다음날 사자석상을 신사에 돌려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신주가 이상한 말을 했다. 이 사자석상은 꼭 가지고 계십시오. 앞으로 2번 반드시 따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2번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지? 누가 내 딸을 노린다는 건지 신주에게 다시 물어봤다. 따님은 신의 공물로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비를 뽑은 만큼 재앙이 닥칠 거예요. 그것만 말하고 신주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첫 번째 이변이 발생했다. 집에 있는 불간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가 보니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앉아서 경을 베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쑥 딸을 데리러 왔다고 했다. 나는 제발 멈춰달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전에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광분한 얼굴로 시끄럽다! 라고 외치고 벌떡 일어서더니 딸이 있는 곳으로 가리했다. 바로 그때 땅울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싶더니 갑자기 거대한 흰 강아지가 나타나 어머니를 한 입에 물고 불단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서둘러 딸에게 가보니 다행히도 딸은 자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맡에 두었던 사자 석상 한 쌍 중 한 마리가 사라진 채였다. 신주가 말하기로는 사자 석상 한 쌍이 딸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제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이튿날 아침 바로 신사에 찾아가 그 일을 놓고 상의했다. 신주는 사자 석상 한 쌍은 일심동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마도 다른 형태를 빌어서 따님 곁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딸 주변에 혹여나 비슷한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비스무리한 것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2번째 이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날 아침 내가 일을 하러 간 사이 누군가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아내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강아지 인형이 서 있었다. 자세히 보아하니 평소 딸아이가 안고 다니던 인형과 닮은 그것은 비릿한 악취가 났다. 아내는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인형의 힘이 엄청나서 막무가내로 집안에 밀고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는 부엌에 있던 딸의 손을 잡고 어딘가에 데려가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 출근했던 내가 어디선가 내 발로 미친 듯 뛰어오더니 그 인형에게 돌진을 해 이빨로 인형을 마구 씹어 토막을 내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3번째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신사에서 제비를 뽑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딸아이가 3살 되던 해 중고로 대형차를 샀습니다. 나도 딸도 신이 나서 커다란 차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정도 지날 무렵 딸이 차에 타려다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 왜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저 오빠가 화가 났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에 오빠가 있다는 거야? 저기 오빠가 앉아서 째려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며 딸은 아무도 없는 맨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다시 한번 딸을 껴안아 차에 태우며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응, 이제 화 안 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몇 번이고 차에 타는 걸 거부하곤 했습니다. 그 오빠는 있을 때 없을 때가 있고, 있어도 웃고 있을 때와 화가 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오지마. 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차에 있는 오빠가 집으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무서워졌지만 딸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는 집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하지만 딸은 벌써 현관까지 왔다고. 무서워. 화내고 있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마구 날뛰며 엉엉 울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현관 쪽으로 가서 얘, 그만둬. 여기로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무서워서 반쯤 울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을 보며 펑펑 울고 있는 딸을 꼭 껴안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며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적부터 천장 구석에 할머니가 있다는 둥, 오늘은 할아버지가 왔다는 둥 이상한 걸 보는 딸이었지만 그 오빠라는 유령처럼 두려웠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던 소금을 현관에 뿌리며 위협하듯 큰 소리로 들어오지 마. 우리 딸 겁주지 마. 이렇게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가장 먼 방에 들어가 딸과 둘이 꼭 껴안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자 이제 간 것 같아라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겨우 마음이 놓여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후 친척의 소개를 받아 영능력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남자아이 영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딸과 같이 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매일 함께 놀고 싶은데 딸이 차를 타지 않아 화가 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집까지 찾아오는 건 위험한 일이니 집 근처에 소금을 뿌려두고 차 안에 귀여운 인형이라도 둬서 영을 달래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하고 한 달쯤 지난 그 후부터는 딸도 문제없이 차에 타고 오빠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지금도 타고 있고 오빠가 타고 있다던 맨 뒷자리에는 딸과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봤던 것에 대해 물어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성장에 따라 영능력도 점차 사라지는 것일까요? 집 앞까지 그것이 나타난 적은 딱 한 번뿐이었지만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려운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